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이거 연초하고는 많이 다른 증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희망만 보였던 꽃길만 열릴 것 같은 증시가요, 이렇게 요철 구간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주식으로 채워진 이 열차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차역에서 열차를 승강장에서 올라탈 때는 그 열차의 속도를 보진 않죠. 그 열차의 최종 목적지, 행선지, 그죠? 방향을 봐야 되는 게 마지막 점검의 일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 방향보다는 어디에 올라타야 더 빨리 가는가, 이 속도를 더 많이 생각했던 한 달, 두 달은 아니었나, 그런 걸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변해가는 이 속도에 많이 휘달려서 좀 지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하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주치 선생님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같으면 교수님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요? 주식을 하셔도 조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배우고 있는 네네. 요즘 저는 이제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3프로 여기 상담소에 이렇게 있다 보니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식 때문에 좀 속상한 분들 그렇죠. 많지 않을까. 뭐 실제 마음 아프신 거에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이게 일종의 공감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이 모바일 상에서도 우리가 내지는 인터넷 상에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또 한 분의 상담력을 소개할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님을 저희가 좀 상담해드려야 될 건데, 요즘 같아서는 저도 힘들어요. 힘드시잖아요. 저 어차피 시장을 매일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거 끝나고 윤 교수님이 잠깐 시간 내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염승환 부장님 상담 주세요. 왜냐면 부장님이 상담 잘하시네. 염불린데 사실은 이제 이 대중들과 접점을 갖는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죠? 주가가 그냥 그렇게 평탄할 때는 우리 염 부장님을 그렇게, 근데 주가가 또 좀 빠지니까 사실 우리끼리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조변석게 하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염불리는 그냥 염불리고, 염승환 부장은 염승환 부장이죠. 그래서 늘 한결같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된 그런 멘토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9번째 시간을 함께 하실 오늘의 힐링 싱어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죠. 이 바보야 진짜.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노래방 애창곡 1위에 빛나는 응급실의 주인공 이지 오진성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의 오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명곡을 제가 이렇게 좀 제가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제가 폭탄 몇 잔 먹으면 또 편합니다. 무조건 술을 드셔야지. 껄쭉하게. 주가가 또 많이 올라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저 그럴 일이 없지만 한때는 또 제가 주식 하십니까? 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엄청 잃었고요. 엄청? 네, 엄청 잃었습니다. 얼마나 잃으셨길래 엄청 있었어. 분위기가 너무 응급실인데. 몇 년도? 엄청 그냥 몇 년도?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사이에. 3년 정도 사이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좀 이제 줄여서. 소소하게.
예전에는 좀 남의 말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한 채 정도. 집 한 채? 오. 아니 그냥 오늘은 상담하지 말고 염승환 부장, 김동환 프로, 오진성 박사님 3명 상담할까 봐요. 네, 아유, 뭐, 좋습니다. 정말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유, 아, 네. 좀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되냐. 아 그래요? 데뷔 16년 차시라면서요? 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요즘은 조금 정신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유 빨리 상담해야죠.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이 김태현 첫 번째 교수님. 사연이 안녕하세요. 출근길 퇴근길 3프로와 함께하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생각한 것은 2020년 1월 2일입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전세살이도 지쳐서 살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매매하면서 뭔가 안정감을 갖게 되었고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다가 불현듯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힘에 이끌렸는지 실천력 10%인 제가 2020년 1월 1일 결심하고 1월 2일 혼자 끙끙거리며 계좌를 열고 카카오를 20주 사게 됩니다. 네. 작년 3월에 3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굿 타이밍이네요. 네.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주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라면 금리나 환율, 돈,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과 지식이 더 늘어났고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점이죠. 종목을 선택하는 저만의 기준은 내 생활 속에서 눈으로, 피부로 기업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것만 산다인데요. 사실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숫자에도 약해서 재무제표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사도 삼성전자와 연관된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못 삽니다.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 약 6천만 원 정도 하락했지만 급한 돈이 아니고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덤덤하고 큰 가격 하락에 떨고 있는 남편을 위로하고 걱정을 덜어줄 정도입니다. 근데 고민은 저는 너무 쉽게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과 시기에 운이 따라준 것뿐인데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투자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전에보다는 조금씩 주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낼 것 같아서요. 이런 방식도 괜찮을까요?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차 주린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해 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민주 씨를 전화 연결해서 우리 염승환 부장과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윤대현 교수님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민주 씨 연결해 봅니다. 오민주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떠세요? 최근에 한두 주일 그냥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예, 저는 사실 요즘에 더 샀어요. 예. 생각보다 제가 예.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이제 예?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내가 너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투자하는 것 같은.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요. 네. 작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작년 3월에 작년 3월에 3천만 원 더 투자하시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신 거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3월 19일이 작년 저점이었거든요. 그 1,400 네, 맞아요. 갈 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무렵이란 얘기시니까 앞뒤로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자신감을 안 가질 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2배 이상 뜬 상태를 1년 동안 이제 보신 건데 그래도 이제 주식이 최근에 또 급하게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염블리가 옆에 나와 계세요. 염승환 부장이.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한번 통화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제일 고민스러운 거 주식 매매에 관련된 거 그거 관련된 거요? 주식 투자에 관련된 제일 고민스러운 거를 한번 좀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네. 제가 첫 종목을 카카오로 선택했던 게 네네. 제가 이제 카카오로 이렇게 선물 기프티콘을 막 예. 주고받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 카카오가 돈이 오가는 게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카카오를 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카카오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산 건 아니고 음. 나머지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 이렇게 봤더니 이제 전기차 분야가 좋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지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테슬라가 우리 동네에도 있네? 이렇게 하고 찾아보니까 괜찮구나. 이게 그냥 저 혼자 판단해서 주로 사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너가 너무 소수의 종목에 큰 돈을 투자를 했다. 근데 잘 물어보면 네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예. 뭐 구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 말하는데 너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좀 큰 돈을 소수의 종목에 넣는 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일단은 아파트를 사도 뭐 몇 억은 있어야 그게 수익이 되는 건데 네. 그냥 각 종목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섹터는 뭐 어떤 위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이라고 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되려면 일단 큰 돈을 넣어야 돈이 되지.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서 100%, 200% 수익 나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 제가 그렇게 해서 네.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난 네. 다양한 종목 공부도 못하니까. 네네. 제가 그게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뭐 네. 사실 딱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그 뭐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 이게 이런 방식이 피터 린치 방식이에요. 생활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카카오 선물하기를 이제 써보시면서 그 아이디어 때문에 카카오를 선택을 하셨고 주변에 이제 테슬라가 다니니까 역시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고 너무나 이건 사실 좋은 방식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도 보지만 사실 숫자 뒤에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숫자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사실 카카오라든가 아니 뭐 이제 뭐 대한항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면 그 구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유튜브를 네, 좋아한다면 그래서 주식을 사고 그건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실 때 피터 린치처럼 생활 주변에 내가 아는 기업들 위주로 소수의 종목 투자하시는 거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다수의 종목을 분산하라고 하는 게 일단 좀 그래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한두 네. 종목. 근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누구나 알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제가 그 방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좋았던 게 상식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카카오가 성장 안 할 걸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뭐 그리고 테슬라도 뭐 테슬라 요즘에 좀 힘들긴 한데 테슬라 요즘 의심을 많이 받고 예.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현대차도 있고 이게 나중에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은 공부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내가 이런 직관에 의해서 처음에 산 건 잘하셨고 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3프로 TV에도 좋은 애널리스트 카카오 분석하시는 분도 나오시잖아요. 애널리스트 분 나와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러면 이제 그걸 100%뭐 다 수렴하라는 게 아니라 또 투자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애널리스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또 본인이 또 조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장기 투자는 사실 없어요.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힘든 이유가 영원할 것 같았던 1등 자리가 지금 갑자기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가 뛰어들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의 현대차가 아이오닉 5로 지금 대거 반격이 나서고 있는데 이러면은 잠자고 있던 이 사자들이 갑자기 전기차를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테슬라 혼자 막 뛰어다녔던 거죠. 이 벌판을 혼자서만 독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성장하는 기업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경쟁업체의 진입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경쟁업체가 사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도 똑같아요. 경쟁업체가 뭔가 뛰어든다 싶으면 밸류에이션 할인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계속 그 고공행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그 1차 위기가 온 거죠.
이제 경쟁자들이 뛰어드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테슬라가 또 한번 뛰쳐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다시 주가는 전고점 돌파하는 거고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가는 여기서 이제 빌빌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주가라는 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낙관도 또 실망도 할 필요 없는데 주주분들이라면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죠. 지금 뭐 이건 어려운 분석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방송을 봤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5%예요. 10%를 넘어갈 때까지 모든 업체들이 다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대중화되는 시기가 그걸 뭐 캐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16% 넘어갈 때가 대중화되는 시점이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업체별로 갈려버린대요. 망하는 기업, 독보적으로 더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아직은 그걸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다만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하실 때 이런 고민도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쟁 업체들 진입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앞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제가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직업이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 공무원입니다. 아 펀드 매니저를 하실 걸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펀드 매니저를 하셨어야 돼요. 아쉽네요. 제가 이렇게 딱 우리 연부장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맞아요. 펀드 매니저를 내공이 하거나 있어요.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영업을 했으면 연부장님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네. 자질이 대성의 자질이 있어 보이시니까요. 남편분도 공무원이 계시죠? 네네네. 제가 딱 느낌이 딱 오면 딱 제가 맞잖아요. 앞으로도 남편분한테 상의하시되 네.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하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께서 두 번째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작년 말 주식 시장에 처음 볏집을 짓고 뛰어든 30대 주린이입니다. 네, 작년 말 불같은 주식 시장을 보면서 나도 함께 타올라 보자 하고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들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엔 대형주 위주로 괜찮아 보이는 주식들을 샀지요. 초심자의 운이었던가요? 어느새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나름 빨간색으로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조정기가 오면서 잘 모르고 투자한 종목들은 조금씩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 있는 저와 같은 주린이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분석하고 공유하자. 두 번째, 그 산업에 속한 종목들을 다시 분석하고 공유하자. 세 번째, 투자 원칙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자입니다. 저와 같은 주린이들과 함께하는 스터디라 사실 방향성에 대해 두려움이 많더군요.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 근데 이분이 보니까 좀 젊은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느낌이. 근데 공부를 하자. 근데 그 공부에 대한 방법론을 본인이 네. 맞는지 네. 한번 이제 상담을 하신 건데 글쎄요, 이 정도로 하면은 투자해서 실패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부장님? 거의 애널리스트 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3% 주식대학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처음에 아까 이제 제가 상담을 받으셨던 분은 약간 이거랑 반대죠. 처음에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 네. 공부를 하자. 네,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좀 할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증시 투자하실 때 기업들 보실 때 한국은 그 기업이 속한 섹터가 정말 중요해요. 산업이. 네, 이 산업이 전방 산업이 어떠느냐를 분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분석하고 공유하자. 이 방식은 정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산업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2차 전지 뭐 그러니까 테슬라가 많이 다니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 아직도 침투율이 얼마 안 되고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럼 산업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네. 여기에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산업에 속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걸 한두 개를 또 뽑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방식.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정석적인 거죠. 예, 실패하기가 좀 힘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이게 제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또 마인드 컨트롤까지 지금 적어주셨어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나는 네. 마인드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뭐 사실은 너무나 정석인데 이거를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본인의 습관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한 루틴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이 좀 힘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는요 공부하던 루틴도 깨져버려요. 그럼요. 그냥 하기도 싫어요. 예. 예, 소주 근데 한잔 하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 루틴 한번 깨지면 나중에 강세장 오면요 기분 좋아서 또 하네요. 이게 그러다 영원히 안 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루틴을 좀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을 하신다면 지하철에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고 네. 점심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의견을 올려놓고 같이 이제 의견도 공유하고 시간 되면 네. 또 출근할 때는 다시 이제 내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본다거나 자신만의 뭐 순서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될 거 그런 것들 습관화하시고 주말에는 일단 책도 읽으시고 또 저희 3프로에도 뭐 가치 투자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얘기들 해주신과 함께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콘텐츠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그런 것들 메모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세요. 사실 주식 투자에서요 질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해요. 끝없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진짜로 다 자기게 되고 그 제가 이 말씀 예전에 많이들 해드렸는데 이게 이런 리포트나 분석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도 엊그저께인가요? 그 저번에도 그 김현수 연구원이죠 하나금융투자에 네.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을 복귀하려고 1년 전에 방송을 봤다고 3%.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사실 자기가 했던 얘기를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방송들을 복귀하긴 네. 하는데 이런 이제 과거 내가 리포트를 봤던 것들을 한 번씩 또 재점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가 쌓이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을 때 과거 데이터랑 뭐가 달라진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로 투자 의사 결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일주일 걸릴 걸 내가 하루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빨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은 좋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으시면 꾸준히 하시라.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제가 네. 아주 모범적으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분이고 가족 관계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어쩔 때 어떠한 상황에서 막 그냥 식은땀 나고 막 말문도 턱 막히고 막 네. 그래서 이게 공황이냐 공황. 저도 어쩔 때 약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신 공황인가?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병증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게 또 멘탈리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상식을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네. 공황이 뭡니까? 정신 공황. 우리가 야 공황 얘기 왔어 많이 뭐. 하죠. 예, 그리고 예. 들어보면 중년 중에 공황 없는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오진성 씨도 지금 궁금하시죠? 공황장애가 좀 있었어요. 공황장애. 그래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렇구나. 온통 많은 생각들이 막. 네. 뭡니까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옛날엔 생소한 의학 용어였는데 이렇게 그 특히 방송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그런 걸로 고생한다 하신다부터 나 공황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걸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공황이 이제 좀 이 단어가 더 어렵죠. 이제 우리가 패닉해진다 그러는데 네. 영어로는 이제 패닉이라고 그러고요. 뭐 패닉 어택 이런 말도 쓰는데 예. 비슷한 말로 이제 앵자이어티 어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엔자이어티. 네, 불안감이 예. 어택식으로 그냥 확 찾아오는데 예. 보통 이제 불안하면은 마음이 불안한데 이 공황, 패닉은 몸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예를 들고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뛴다. 호흡곤란. 숨을 못 쉬겠다. 네.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손발이 마비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처음 공황을 겪으실 때는 패닉을 겪으실 때는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 곧장 응급실을 가시든지 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내과 병원이라도 가시죠. 그래서 검사하면 없어요. 별게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 안에
마음이 소프트웨어처럼 있고 뇌가 몸으로 연결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 현상이 몸으로도 나타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뭔가 몸으로 엄청나게 이게 정말 굉장히 큰 병이 있는 것처럼 자꾸 뭔가 나타나는데 검사하는데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이게 혹시 스트레스 이게 뭐 꾀병이나 신경성으로는 다르고요. 실제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네. 그래서 근데 그 치료는 공황의 쪽에서 원인은 스트레스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예. 저희 쪽 좀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불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당한 불안이 있어야 더 성공하고 그렇죠. 잘한다는 것도 있는데 예. 이게 적당을 넘어가면 뭐 불면증부터 공황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그런 증상은 간헐적으로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데 본인 입으로 야, 나 공황장애 왔어. 딱 그런 순간 자기가 공황 환자가 돼버리는 수도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 주식 시장을 대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최근같이 막 빠지면요. 야 그냥 그 주식 가격이 빠진 거고 그러면 이제 야 처음에 5% 빠질 때는 뭐 그럴 수도 돼. 그게 10%, 15%, 20% 이러면 이게 계속 되어질 거라는 공포감이 오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야 이게 한 달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빠졌으니까 한 달 동안 내리 빠지면 야 이건 끝장이네.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야 시장을 대할 때도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럴 때는 우리 윤대현 교수님한테 이렇게 차분한 상담을 받듯이 그냥 혼자 좀 장에서 물러나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없는 거니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여기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물러나서 시장보다도 오히려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관조해보는 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치 않겠나. 과도한 불안은 결정에 분명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는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막 주식에서 공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개별 항목도 하고 뭐 시장도 보고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살짝 네. 내 마음이라는 회사도 네. 종목으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 마음도요 이게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얘도 어느 날은 좀 빨간색인 날이 있고 파란색인 그렇죠. 날이 있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주로 마음한테 하는 대화는 마음아 힘내 날 도와줘인데 그거 말고 내 마음이 어떤가 한 발짝 물러서서 야 요즘 내가 너무 널 신경 안 쓰고 널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니? 요즘 내 행동 중에 너를 좀 힘들게 하는 건 뭐니? 지금 뭘 바쁘지만 그래도 너한테 해주면 네가 좀 다시 기분이 좋아지면서 상승 곡선을 타겠니? 같은 마음도 은근히 이 공부랑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마음한테 자꾸 달라고만 하는데 좀 익숙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네. 마음도 관리할 한 종목으로 좀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로. 우리는 통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땀 빼. 운동해. 괜찮아요. 이게 마음에 힘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 되는데 슬럼프가 왔을 때 이제 그 기술밖에 없으면 슬럼프가 길어지는 걸로 돼 있죠. 그것도 좋은 건데 그러면 소주 한잔 해. 근데 마음은 마음이죠, 그죠? 네, 마음은 마음으로 마음이 신경 우리로 써주세요. 하여금 네. 나도 관리해달라고 네, 네. 그런 증상이 그럼요. 제가 여쭤본 잠시의 어떤 공황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막 진땀도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 특별히 여러분 주식하고 그런 관계 형성이 되시면 일단 좀 뒤로 물러나서 조금은 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놔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오진성 님의 또 한 곡을 청해 들으면서 연습실. 일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9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젠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나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 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